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시작부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또 시작을 하죠. 자, 메이킹맵 심화 부분 들어가는데 심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키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키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기출문제 봤던 부분이나 아니면 강론 내용 부분을 보면서 그 파트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부분, 나름 느낀 부분으로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출제 부분에서 그 이상 부분에서 나올 수 없겠다라는 부분을 한 주 한 주 잡아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고 나도 생략 준비하면서 생략 준비하고 그러면서 생략에서 출발하니까 생략역학으로 나갈 것 같지만 그러면 또 교과 교육학이 너무 멀어지는 부분이라 생리 부분을 한 다음에는 평가 통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부분에서 심리 부분 했다가 저쪽 부분에서 또 체육사 원리 이렇게 왔다 갔다 나가는 식 부분으로 생략한 다음에 역학을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암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문제 푸는 건 문제 풀면서 계속 풀게, 그래서 역학 부분은 뒤쪽 부분으로 좀 빼면서 암기 쪽 부분을 앞부분으로 빼고 진도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역 나갈 때 영역의 문제를 같이 푸네요. 그래서 내일 문제 푸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리학 풀 거야. 생리학 푸는 부분에서 한 2회 정도 부분을 풀 건데 내일은 한 회 부분이 전체 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생리학 전체 부분이 에너지원의 2에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1파워 에너지, 운동, 처방 부분까지 한두 문제는 다 건드려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 한 해 풀면 다시 처음부터 뒷부분까지 다 풀 수 있게 그거 10시부터 1시까지 하면 돼. 그리고 2시까지 밥 먹으면 되고 나랑 만나는 시간은 2시에 만나면 되고 헤어지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대체로 7시나 8시에 끝내려고, 저녁 시간은 따로 안 줘요. 그래서 7시나 8시에 해설 강의 부분은 마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겠네요.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출문제 부분은 가끔 눈에 익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부분이 수업하면서도 기출문제 익었으면 좋겠고, 욕심은 전체 구조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고, 전체 구조도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 또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봐서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정도 부분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부분에 한 주 부분에 교과 교육학 부분 이렇게 넘기면서 다 보면 그 다음 주 부분에서는 내용학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네요. 그렇게 하는 이유 부분은 내가 기출문제 안 보면 기출문제 안 보고 내가 전체 안 보면 같이 안 보고 그런 진행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는 바꿔서 필요한 부분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씩 나가겠네요. 어떻게 나가는지는 하루 수업 들어보면 아는 거고 생략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자. 자, 큰 제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볼 거고 그 다음에 메이킹맵 심화 부분 들어가는 거 하나씩 들어가겠네요. 시간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에너지원의 2의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1파워 에너지 운동 처방, 에너지원의 2의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근육계와 관련해서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신경계, 신경세포,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호흡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순환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내분비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이고, 그 다음에 1파워 에너지 소비량, 1파워 에너지 소비량, 순수효율성, EPOC. 운동 처방 부분에서는 체력 진단, 그 다음에 부하운동 처방 부분이네. 안 들어가지지? 내용이 안 보이니까 좀 들어가 보자. 자, 에너지원의 2의 구조 부분이다. ATP 생성 체계고, ATP 생성 체계 잡으니까 ATP P식의 젖산 유산소고, ATP P식에는 공액 반응이었고, 젖산 체계와 관련해서는 탄수화물 많을 이용하고 무산성 해당 과정, 최종 산물 젖산, 유산소 과정이니까 산소 영양분,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자, 운동 중이니까 운동 중과 관련해서 운동이었으니까 최대 운동. 최대 운동에서 단시간 고강도와 점증부 하나 넣고,
여기가 에너지 생성 체계 보는 거니까 이용하는 영양소, 부산물. 그래서 에너지 생성 체계, 영양소, 부산물. 단시간 고강도 에너지 생성 체계 따져보고 영양소, 부산물. 그 다음에 점증부하 운동, 점증부하 정의해보고 에너지 생성 체계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엔 영양소, 부산물. 최대화 운동 그래프 그리고 에너지 생성 체계, 영양소, 부산물. 트레이닝 후 부분이니까 트레이닝, 양식 강도, 시간 빈도, 기간의 개념이니까 구조가 변하면 기능이 변할 거니까 구조는 ATP, 피지철산, 유산소일 거니까 기능 변할 수 있는 건 순발적 파워, 지속적 파워, 유산소 파워와 관련해서 자, 근육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고 근육계 구조는 근육 근섬유, 근세삼 근육과 관련해서는 주동근 봐야 될 것 같고 근섬유는 아는 게 적근, 백근, 지근, 속근 부분이니까 적근, 백근, 지근, 속근 근세사 부분에서는 근세사, 활주설 운동 중 부분이고 운동, 최대화 운동, 저항 운동 이쪽은 저항 운동 중심으로 본 것 같고 그러면 근육, 저항에 따른 주동근 근섬유 장력 발생 요소 근피로, 근통증, 운동 유발성, 근육 경직 근세사는 주동근이 운동을 하는데 근수축을 할 것 같고 필요하면 에너지 생성 체계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받을 것 같네.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트레이닝 개념 넣고 구조가 변할 것 같으면 근육, 근섬유, 근세사가 변할 것 같고 그지? 변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능의 변화 부분은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효율. 자, 더 들어가선 분자 수준 부분까지. 신경계네. 신경계와 관련해서는 신경세포,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신경세포 그림 그려보고 전기적, 화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 부분, 역치와 실무율, 막중심의 변화. 화학적 특성 부분 봐야 되는 데가 신경연접부하고 근신경연접부. 시냅스 점막 공간 후막 부분이네. 시냅스 점막 공간 후막. 중추신경계 부분은 대뇌, 간뇌, 중뇌, 교연수, 뒤쪽에 소뇌 부분이고 대뇌 부분은 4개의 외배엽, 수의적 운동 조절. 간뇌와 관련해서는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인체 항상성이면 어디하고 어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지배해야 되고 자율신경계 지배에서 체온 조절 부분이고 피부 신부, 시상하부 전엽, 후엽, 피부혈관 확장하고 땀샘 부위 촉진하고 수분과 전해질 손실 부분이네. 자, 오한이 없는 열 생성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내분비계,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후염, 대뇌간뇌, 중뇌교, 연수, 뒤쪽에 소뇌, 중뇌교, 연수, 교연수, 호흡중추, 연수, 순환중추, 중추 들어오고 처리되고 나가고 신경체액, 요습식, 고식중추, 끼근, 호기근, 분당한 기량, 기계적 대사적 압력 수용기, 그 다음에 운동 피질, 심혈관 조절 중추 부분에서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아니면 심장혈관 들어가도 되고 대뇌, 간뇌, 중뇌교, 연수 뒤쪽에 소뇌, 신체 평형, 자세 조정, 운동 조절 부분에서는 제동 효과하고 스피드, 지각, 작용 부분. 감각계 운동계, 감각계 5가지 수용체, 고유 수용기 5가지 수용체, 기계적, 과학적, 온도 통각, 광감, 고유 수용기, 금방추, 건방추, 완절 수용기, 구조, 기능. 구조와 관련해서 금방추, 추내근, 추해근, 감각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중앙부위, 끝부위, 운동신경, 감마운동신경, 추외근섬유, 알파운동신경, 기능, 정적 신전, 단계적 신전, 감마 시스템, 건방추 구조, 기능, 지나친 장력, 주동근의 IPSPM, 그 다음에 관절 수용기 부분. 감각계 운동계,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방위반응계, 인체항상성, 체성신경계, 추체로, 추체외로. 호흡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호흡계 구조, 기전, 분화분방, 가스궤, 기전, 신경체액 요소, 흡식, 호식중축, 끼근, 호기근, 분당한 기량, 폐포한 기량, 4가지 용적과 4가지 용량, 관류, 비율, 분화분방, 가스궤, 분화, 159, 0.3, 104, 40, 40, 45, 폐정맥,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자, 운반과 관련해서는 산소 생각해보고 이산화탄소, 가스교환과 관련해서는 피계 법칙이고 해리곡산, 해리곡산 부분은 X축, Y축 해리곡산, 해리곡산 오른쪽과 관련해서는 폐하고 체온, 그 다음에 기존 분화 운반 가스교환, 운동 중, 운동이니까 최대하 운동, 최대 운동과 관련된 거, 최대하 운동과 관련된 거, 운동 전중 회복기, 운동 중, 다시 최대한, 최대, 환기역치, 1, 2차 요인, 환기역치 1차 요인, 산연기 평형, 산연기 평형, 1, 2차 방어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휘발산, 유기산, 고정산, 그 다음에 최대하 운동, 동적 항정 상태 유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회복기, 그 다음에 트레이닝 후 구조 변화면 기능의 변화, 구조 변화 없으면 기능의 변화, 최대한, 분당 기량, 일회음량, 호흡수, 순환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순환계 구조와 관련해서는 심장, 혈관, 혈액, 심장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내인성, 외인성, 내인성 부분은 자극전독의 심전도, 자극전독에는 동방결절, 방실결절, 희소속 퍼킨제 섬유, 그 다음에 심전도, PQRS, T파, PR시간, QT 간격,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 심박수, 기전은 기계적 대사적 압력 수용기 운동 피질, 심혈관 조절 중추, 심장 혈관, 심장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교감신경계 일회음량 호흡수, 심박수, 심박출량, 심박수, 심박출량, 부교감신경, 혈관,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혈액은 혈장 고형성분 몸내, 운동 중 최대한 운동, 심장, 혈관, 혈액, 심장, 최대 운동, 심박출량, 1회 박출량, 심박수, 심박출량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1회 박출량 40%까지 증가 당정 상태고 심박수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최대하 운동, 초기를 제하고 동적 항정 상태, 동적 항정 상태를 유지 못하는 심혈관계 유동 현상, 더 보면 심근산소 소비량, 운동 중 혈관,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동맥 혈압 계열이고 평균 동맥 압 계열이고 세동맥 혈류의 재분배고 모세혈관은 가스교환이니까 산소, 영양분, 이산화탄소, 부산물이고 세정맥은 정맥혈, 회기 계열이고 정맥, 울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맥, 세정맥, 정맥이구나 1회 박출량, 혈액 부분, 혈장 고형성분, 운동 중 혈장 양 증가 감소 계열이고 자, 트레이닝을 하면 구조가 변할 것 같고 기능이 변할 것 같고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장혈관, 혈액, 심장과 관련된 구조는 심실강, 심근층, 혈관과 관련된 부분은 동맥에서 봐야 되는 거, 모세혈관에서 봐야 되는 거, 혈액과 관련해서는 혈장 고형성분, 기능의 변화는 최대산소 섭취량, 무산성 역치고 확인해 보려면 트레이닝 후 최대화 운동하고 최대 운동 중 대사적 변화, 피드백, 내분비계, 그 다음에 호흡계, 순환계 보려면 총혈류하고 국부혈류, 총혈류 변화, 국부혈류 변화, 내분비계 부분이네. 구조운동 중 트레이닝, 내분비계 구조, 내분비선과 호르몬, 내분비선, 내하수체 부신 수질 췌장 신장, 내하수체 전엽 후엽, 전엽, 4가지 자극 호르몬, 2가지 예외적 호르몬, 4가지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황체 형성, 2가지 예외적 호르몬,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후엽과 관련해서는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 자, 그 다음에 내하수체, 부신 수질, 카테콜라민, 췌장, 인슐린, 글루카곤, 신장, 에리트로포이에틴, 레닌. 자, 운동 중과 관련해서는 최대화 운동 중, 대사 조절이나 체온 조절, 대사 조절과 관련된 부분은 대사, 단시간 고강도나 점증 부하 운동과 관련해서 빠른 느린 기전, 혈당 조절의 4가지 과정, 체온 조절. 자, 그 다음엔
항인형 호르몬하고 알도스테론이지. 트레이닝 후 구조의 변화 없으면 기능의 변화, 기능의 변화 최대야. 최대하 부분에서 대부분 감소하는데 성장 호르몬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1파워 에너지 소비량 순수효율성 EPOC. 1파워 에너지 소비량 순수효율성 EPOC. 1파워 공식. 벤치 스텝, 자전거 에르고메터, 트레이드밀. 에너지 소비량, 집정 열량 측정법, 간접 열량 측정법, 산소 소비량 회귀곡선, 순산소 소비량. 그 다음에 순수효율성 공식, 분자 분모. 비젖산, 젖산, 빠른 회복기, 느린 회복기. 자, 그 다음에 운동 처방인가? 체력 진단, 부하 운동 처방, 체력 진단, 체력, 건강 운동, 체력 행동, 방위 체력, 팝스, 종목 생각해보고, 심폐지구력. 아니구나.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지방량. 그 다음에 체력 진단에 쓴 부하운동 처방, 처방의 기본 원칙, 양식 강도, 시간 빈도, 기간, 양식, 근수축, 에너지 생성 체계, 트레이닝 유형. 근수축이니까 근수축과 관련된 부분에선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에너지 생성 체계 부분이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 대사 평형, 최대 심박수 퍼센트, 목표 심박수, 목표 산소 섭취량. 그 다음에 혈중 젖산 축적 시점, 인계 파워, 운동, 자각도. 트레이닝 유형과 관련해서는 근력, 순발력이 부족할 땐, 그 다음에 근지구력이 부족할 땐, 나눠서 할까? 근력이 부족할 때, 근지구력이 부족할 때, 순발력이 부족할 때, 심폐지구력이 부족할 때, 유연성이 부족할 때, 체지방량이 부족할 때. 자, 정도만 떠올려도 안의 내용은 잡고 들어갈 수 있네요. 꼭 똑같이가 아니라 그 정도 내용만 머릿속에 제목책에 있으면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긴 기출문제야. 다 볼 거 절대 아니고 써놓은 게 아까워서 몇 가지만 읽어보려고. 그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생각이 나. 여러분들이 잡고 이거 보면 하루 종일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보면 뭐 이것도 5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자, 문제와 관련된 절대 자기 거 보지 마. 그거 언제 자기 거 봐. 그냥 이거 봐. 이거 보고 머릿속에 집에 가서 자기가 한번 봐야지. 한번 보고 해야지. 한번 보자. 자, 운동 시간에 따른 에너지 동원 비율 부분이다. 뭐 시간 나와 있고 에너지 동원 비율과 관련해서 어디가 ATP 시계고 젖산이고 유산소 체계인지 자,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운동 강도, 시간에 따른 에너지 동원 부분이다. 강도, 시간에 따라 에너지 동원되는 부분은 에너지 연속체의 개념이었다. 그치? 파워 생성량의 개념이 있네. 파워 생성량. 종목이 생각나야 돼, 종목이. 그치? 순발적 파워에 해당되는 50m 달리기에서 출발해갖고 마라톤까지 종목을 놓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파워 생성량에 따른 에너지 연속체 부분은 에너지 연속체 부분에서 종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고, 어차피 생략 문제는 여러분들이 종목 부분 아니면 애들의 건강 아니면 건강 체력과 관련된 거 아니면 엘리트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잖아. 아니면 생리학적 배경과 관련된 딱 세 가지 카테고리의 문제인데. 그래서 강도, 시간에 따른 영양소 선택 부분이다. 일단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있고, 그지?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근중성 지방, 유리, 지방산. 자, 놓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놓고 강도, 시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근중성 지방, 유리, 지방산 하고, 강도, 시간 놓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상호작용 놓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영양소 하면 그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강도, 시간 부분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대체로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자주 봤으면 어떤 문제인지 알잖아. 그럼 에너지 연속체 주 에너지 생성 체계와 관련해서 뭐 인터벌 운동의 무산소적 부하기와 유산소적 면하기다. 그럼 자기 인터벌 운동은 어디서 생각나? 뭐 지속 반복 인터벌이겠지. 뭐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애들한테 지속 반복 인터벌일 거고. 인터벌 부분 하면 무산소적 부하기와 유산소적 면하기는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거고. 무산소적 부하기와 관련해서 50m 달리기에 200, 400, 그다음에 600, 800 정도는 떠오르겠네요. 그래서 50m 달리기와 관련된 ATP 시계도 보이고 200, 400에서 젖산 체계도 보이고 800m 달리기에서 젖산 유산소 과정 부분도 보이는 거고 별 문제 없으면 자기가 다 풀 수 있는 거야.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탄수화물 지방에 대한 얘기네. 운동 중에 주요 에너지 공급 원 부분이다. 그거 갖고 자기가 예상해봐. 탄수화물 지방은 영양소였잖아. 운동 중에 주요 에너지 원 부분이다. 그러면 봐야 되는 부분은 탄수화물 지방 간의 관계는 어차피 강도 시간 아니야? 강도 시간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강도 시간에 따른 영양소네요.
운동 강도 부분에서 연료 교차 부분 나오는데 자기 확장해봐. 연료 교차 부분 하면 그래프 보여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 보인 상태에서 연료 교차 부분에 연료 교차점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이는 건 호흡 교환율로 얘기해봐. 0.7에 가깝지, 그지? 연료 교차점은 0.85지. 연료 교차점을 넘으면 호흡 교환율이 0.85 이상 부분이 되는 거지. 강도 점증바로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하면 2를 넘어서도 강도에서 기출해서 봤다, 그지? 1.2 이상 나오는 것도 봤다. 하여튼 연료 교차와 관련된 부분은 교차가 일어나는 이유도 있네요. 속근섬유 동원되니까 그러겠지 뭐. 에피네프린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어디를 물어보는지의 차이지. 연료 교차와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그래프가 연상돼야 되고 그래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든 내용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시간 증가에 따라서 지방산화 비율 증가하는 그래프도 보이고 글리코겐 고갈되면 피루백염이 감소한다. 글리코겐이 고갈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언제 고갈돼? 뭐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는 절대 고갈될 일은 없잖아. 그지? 젖산으로 축적되는 거지. 장시간의 운동 부분에 출제위도 들어가려면 뭐 갖고 들어가겠어? 10km 달리기 갖고 들어가겠어? 마라톤 갖고 들어가겠어?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피루백염 감소했어. 그럼 감소하면 글루코스 공급해 주려면 결국은 뭐 이용해? 글루코스 신생합성 이용해야 되잖아. 단백질 분해서 아미노산 이용해서 글루코스 신생합성 부분 이용해야 되겠네. 단백질이 이용되는 경우지 마라톤에서 극도로 탈진된 시점 이후 부분 정도 부분에서 얘기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극도로 탈진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쭉 흘러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면 안 되지. 자, 다시 강도 시간에 따른 영양소나 호흡교환율의 개념 아는지 보자. 비단백성 호흡교환율은 단백질을 제외한 호흡교환율이다. 호흡교환율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부분은 호흡교환율 1이고 0.85, 그 다음에 0.7, 그래서 0.85 기준으로 1하고 0.7 정도가 보이면 호흡교환율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산소 섭취량으로 나눈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호흡교환율 부분이 감소한다. 바꿔 얘기하면 지방해산화 비율이 증가한다. 수치로 얘기하면 0.7에 가까워지는 부분이다. 근데 호흡교환율 부분하고 호흡교환율 부분, 호흡지수하고 영양지수 이렇게 이어지지. 그래서 호흡교환율 기본 0.85, 그 다음에 1, 0.7 계열 부분에서 출제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호흡교환율하고 호흡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네 가지 경우. 그 다음에 호흡지수와 영양지수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 그럼 호흡지수를 영양지수로 나눈 거니까 그래프 떠올리고 기준점 부분 만들고 호흡지수 크면 비만. 그지? 호흡지수 크면 비만. 호흡지수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기준점이 있으면 뭐 영양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그냥 보자. 심폐지구력 측정해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그러면 심폐지구력 측정과 관련해서는 팝스 측정 종목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왕복 오래 달리기, 1600m, 1200m 걷기 달리기, 그다음 스택 검사. 뭐 측정하는 부분이 결국 뭐 측정하는 거냐면 심폐지구력과 관련해서는 최대산소 섭취량이나 무산소성 역치 부분을 측정하는 거네요. 최대산소 섭취량이나 무산소성 역치. 그럼 자기 최대산소 섭취량 하면 다음은 뭐야? 최대 심박출량하고 최대 동력물 산소차고. 무산소성 역치하면 뭐가 뭐야? 지근이 보이는 거야. 무산소성 역치하면 조직 수준이 보이는 거고 지근이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최대 심박출량하면 심장이 보이는 거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하면 조직이 보이는 거고 무산소성 역치하면 조직이 보이는 거고 지근섬유 부분이 보이는 무산소성 역치 부분이네.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언제 하는 거지? 측정해봐서 문제가 있을 때지. 왕복 오래 달리기나 1600m, 1200m 걷기 달리기 스택 검사 부분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속 반복 인터벌 운동을 처방을 했네요. 지속 운동과 관련해서는 저강도 지속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강도 지속도 있고 뭐 얘네 비교해야 되니까 저강도 지속이나 고강도 지속의 공통점은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방법인 거, 그지? 차이점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트레이닝 위험도하고 최대산소 섭취량 갖고 얘기해야지. 고강도 지속이 조금 더 최대산소 섭취량을 높일 수 있지만 트레이닝 위험도는 높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반복 운동은 유산소나 무산소 할 수 있는데 심폐지구력에서 유산소
특별한 출제 의도 안 들어가겠지. 인터벌 운동, 운동 인터벌과 회복 인터벌, 출제 의도가 운동 인터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ATP PC인지 ATP PC 젖산인지, 젖산 유산소인지 요거만 파악하면 자,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원인 써봐. 피계 법칙으로 써봐. 그럼 최대 심박출량 증가, 최대 동정맥 산소차 증가. 그럼 최대 심박출량 증가 원인 부분 써봐. 그럼 최대 1회 박출량,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 그럼 최대 1회 박출량 증가 원인 써봐. 확장 말기 혈액량 증가, 그 다음에 수축 말기 혈액량 감소. 그럼 확장 말기 혈액량 증가 부분 써봐. 그러면 심신용적, 혈장량, 환류되는 혈액량, 보충 시간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동정맥 산소차는 모세혈관이나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돼 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동정맥 산소차 원인 써봐. 모세혈관 밀도나 미토콘드리아의 순화 크기 증가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무산성 역지 증가의 원인을 구조로 써봐. 그럼 모세혈관 밀도, 미토콘드리아의 순화 크기의 증가야. 증가되면 지방산화 비율 증가하고 포도당 절약되고 그 다음에 젖산을 대사연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산성 역치가 증가하네요. 그럼 5가지 모두를 물어볼 건 아니잖아. 구조로 물어볼지 대사의 특성으로 물어볼지. 그러면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했을 때 왜 지방산화 비율이 증가하고 포도당이 절약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왜 미토콘드리아의 순화 크기가 증가하면 젖산 생성이 감소하는지로 물어볼 수도 있고, 폐하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지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누어서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 계열은 조금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젖산 역치의 증가 부분이네. 근섬유로 물어보면 지근섬유가 선택적으로 비대됐을 때야. 그러면 젖산 역치는 증가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젖산 역치의 증가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지. 생성의 증가, 감소, 생성의 감소와 제거의 증가. 그럼 생성의 감소로 물어보거나 혹은 제거의 증가로 물어보는 부분도 답할 수 있어요. 생성의 감소는 초기 산소 부족 부분에 대한 얘기로도 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순화 크기 증가로도 얘기할 수 있고, 제거와 관련해서는 간에서의 혈류량, 혈류의 재분배 예외 부분에서 젖산을 글루코스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산성 역치가 높은 산소가 지구성 운동에 유리한 이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높은 운동 강도에서 유산소 대사 부분이었으니까. 이거 언제 봤던 거야? 4주 전후. 이건 트레이닝 개념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 전후에 산소 섭취량 부분이다. 이 사람의 뭐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네. 그럼 최대 산소 섭취량 부분은 옆으로 가면 분당 리터네. 분당 리터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대사평형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도 알 수 있네. 이렇게 들어갔지. 어차피 최대 산소 섭취량을 이번에 새롭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사평형의 문제네요. 최대 산소 섭취량, 대사평형. 이 그래프와 관련해서 동일 속도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젖산 농도 한번 보고, 농도 부분에서 기억나야 될 부분이 여긴 젖산 역치도 보이고 혈중 젖산 축적 시점도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혈중 젖산 축적 시점 어디에 표기되지? 4mm몰. 4mm몰에 해당되는 부분이 혈중 젖산 축적 시점, OBLA 수준도 볼 수 있고,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료교차점이 증가한 부분, 뭐 연료교차점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선 연료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야? 탄수화물 지방 간의 관계이지. 탄수화물 지방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 뭐야? 호흡교환율이지. 당연히 다음에 한번 출제의도 들어가면 연료교차는 뭐로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거야? 호흡교환율로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거네요. 호흡교환율로. 자, 그러면 동일 강도 부분에서 이 트레이닝 후 부분에 뭐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알아. 지방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알지? 그럼 호흡교환율이 동일 시점에서 감소하는 건 아네요. 연료교차 증가하는 부분이네. 포도당 절약 지방산화 증가에 따른 연료 교차점 증가하는 거 말로 쓰기 할까? 호흡교환율로 쓰기 할까? 어느 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 연료교차 증가 부분하고 혈당 조절 부분이네요. 뭐를 절약할 수 있어? 포도당 절약이네. 간단한 말이지만 당을 절약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지? 혈당 조절과 관련해서 4가지 과정도 알고 있네요. 머릿속으로 먼저 해. 간 그리코겐분해서 혈중 글루코스, 포도당 절약을 위해 지방산화 증가, 그리고 자 포도당 유리지방장 농도가 높을 때 당 분해 유입 차단하는 모든 대사 조절 호르몬. 필요하면 글루코스 신생합성 어디서 이루어지지?
간에서 이루어지는 글루코스 신생 합성 부분까지. 위에 영양소 문제인 거 알겠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문제 풀어봤으니까. 탄수화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 근그리코겐, 강그리코겐 계열에서 틀릴 건 없다, 그지? 근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자당 부분을 물어봤다라고 얘기한 포도당, 과당 부분을 쓰면서 얼마나 후회할 거야? 그거 외울 걸. 그지? 자, 이라는 부분 후회할 수 있지? 그래서 포도당, 과당 부분이 단당류고, 포도당하고 과당을 묶으면 자당이고, 포도당 2개가 묶이면 메가당 부분이네요. 그래서 자당, 메가당. 그 다음에 다당류 부분에서는 어차피 동물성 다당류인 글리코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애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관련해서 저와 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지방 보자.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중성 지방 부분이다. 지방 계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죽음의 사중주 중 하나 부분이다. 그러면 죽음의 사중주와 관련해서 이상지질이 있다. 그럼 이상지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하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콜레스테롤까지. 그래서 트레이닝 후 혈관 부분에서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 거, 혈관의 탄력성 회복 부분도 있지만 혈관 정화작용, 즉 혈관벽에 붙어 있어서 딱딱하게 하면 동맥 경화 부분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그에 따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운동을 통해서 중성지방 수치 부분을 낮췄을 때 혈관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부분에서는 뭐 필수 아미노산 정도까지 들어가서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지방과 관련된 부분에 애들 비만의 문제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계열까지 들어가서 봐야 되고 탄수화물과 관련된 부분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까지가 정리가 돼야 비타민과 관련해서 지용성, 수용성 맞네. A, D, K. 그 다음에 수용성 부분에서 B군하고 C. 결핍 증상 부분 알아야 되고 또 지용성 비타민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성은 배출이 되는 비타민이지만 지용성 비타민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두 가지 경우의 수 부분을 봐야 되겠네. 어차피 영양소와 관련해서 3대 영양소고 6대 영양소고 어차피 건강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생리학 부분에서 다루어서 문항 부분에 출제 의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전문제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애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타민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의가 돼야 되네요. 늘 나오는 무기질과 관련해서 이 칼슘, 칼륨, 소디움, 철 부분이야. 소디움, 포타시움의 균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칼륨과 관련해서 피로 부분 있지. 피로와 관련해서 칼륨, 소디움, 포타시움 여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피로와 관련해서 칼슘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네. 그럼 내가 두 가지만 들어줄게. 자유유리기하고 무기인산염하고 둘 다 결국은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늘 언급은 해. 폐하 말고 따로 얘기하는 거는 자유유리기하고 무기인산하냐. 그럼 무기인산 부분하고 자유유리기. 그럼 칼륨에 조금 더 가까운 건 누구고? 자유유리기네요. 자유유리기. 왜냐하면 자유유리기는 파괴와 관련돼 있어. 활성산소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화와 관련돼 있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에 영향을 줘. 세포막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축 단백질에도 영향을 줘. 액틴, 마이오신. 그러니까 활성산소나 자유유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괴의 의미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기인산염과 관련된 부분은 칼슘. 여기 영향을 주겠죠. 칼슘. 배출량을 적게 하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안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디가 출제 의도 들어갈까 정도 한번 확인해 보면 에너지 대사 꽉 잡고 있지. ATP, PC, 젖산, 유산소. 그러면 에너지 대사와 관련해서 무산소 대사에서 ATP, PC, 젖산, 유산소 대사에서 유산소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 알고 그러면 써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생각이 들어가는지를 보자. 어차피 이거 다 프린트 돼 여러분들 다 써놨던 거 아니야. 아세틸코 A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 탄수화물은 해당 과정, 지방은 베타산화 과정, 단백질은 글루코스, 신생 합성 부분이었네. 아세틸코 A로 바뀌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TCA 사이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지? 근형질 또는 세포질로 얘기하라고 그랬지? 근섬유, 다른 말로 근세포가 되니까. 그래서 근섬유막 혹은 근세포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아니니까 근형질 또는 세포질로 얘기하는 거네요. 베타산화 과정 어디서 일어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 글루코스 신생합성, 간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더 있나 봐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관련해서. 없죠? 그림 떠올리고 TCA 사이클 돌리면 되고, 더 돌리고 싶으면 전자전달기 1, 2, 3차 펌프 돌리면 되니까. ATP 생성량과 관련해서 해당 과정에서 2개, 3개. 2개는 간그리코겐 또는 혈중 글루코스고, 3개는 근그리코겐이고. TCA 사이클 ATP 하나 생성되네? 그치. 구아노신 3인산 형성은 하나 형성하는 거잖아. 하나. 한 바퀴 더 돌면 둘. 그래서 하나 둘로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하나 둘. 사이클 한 번 도는지 두 번 도는지. 그래서 2개의 피루빅염 갖고 돌렸을 때 2개의 ATP 형성되는 거고, 전자전달계 부분에서 NAD, FAD네요. NAD하고 NADH하고 차이가 뭐야? NAD를 자기가 써야 될 일이 있고 NADH를 써야 될 일이 있는데, NAD하고 NADH하고의 차이는 NAD 플러스는 산화된 상태고 NADH는 환원된 상태 부분이네요. 지금 뭐 기입형 부분에서 엄밀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명확히 기억해야 되니까 제가 NAD나 FAD 혹은 NADH나 FADH 명칭은 뭐가 되냐면 보조요소 부분이네요. 보조요소를 얘기하는 NAD, FAD. 그건 뭐 개수 25개, 3개 만드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최종 산물을 물어볼 때 유산소 과정에 최종 산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젖산체계에 최종 산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물어보는 의도가 유산소 해당 과정 자체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유산소성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빅염이고 그 다음에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젖산염 혹은 젖산 부분이네요. 해당 과정만 물어봤을 때 유산소 과정 부분으로 물어보고 무산소 과정으로 물어봤을 땐 또 틀려. 젖산체계의 최종 산물은 젖산 맞아. 근데 유산소 체계의 최종 산물 부분은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로 완전 분해되네요. TCA 사이클에서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에서 물이고 의도를 봐줘야 되겠네. 자기가 젖산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젖산염으로 써야 될 때도 있네. 어차피 젖산하고 젖산염의 차이는 수소연이 분리된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 그 부분이 젖산 아니면 젖산염 부분이고, 그래서 피루빅염으로 써야 될 때하고 젖산염으로 써야 될 때하고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무산성 해당 과정 부분에서는 젖산염으로 쓰지만 유산성 해당 과정 부분에서는 피루빅염 부분으로 써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물어보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 부분, 이산화탄소 이탈되는 거 그림 그려놓고 봐. 수소이온 전자 분리되는 거. 요거 NAD하고 FAD 계열 부분에서 효소도 생각하면서 구아노신 3인산 한 바퀴 도는지 두 바퀴 도는지야. TCA 사이클은 한 바퀴 도는 거 갖고 물어보는 거 아니면 두 바퀴 도는 거 갖고 물어보는 거. 그거만 실수 안 하면 되겠네. 그래서 유산소 대사 그 다음에 무산소 대사네요. 유산소 대사에서 TCA 사이클에서 이산화탄소 이탈되고 전자전달계에서 이 물 부분까지 가야 돼. 젖산체계 부분에서는 젖산이니까 젖산염 수소이온이고 다 돌릴 수 있지? 뭐 젖산염과 관련해서는 젖산 순환인데 코리 사이클은 간이었고 그 다음에 심장근 지근이었고 수소이온과 관련해서는 1, 2차 방어선 들어갈 수 있고 뭐 1차 방어선 하면 세포 내 혈액 부분 들어갈 수 있고 중탄산염, 인산염, 단백질, 중탄산염, 헤모글로빈, 단백질 부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수소와 인산염 이거 봤던 부분은 피로지. 피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소 이온하고 젖산하고 자 젖산염 부분하고 무기인산염하고 젖산염 부분하고 묶였을 때 이수소와 인산염 부분을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TP PC계와 관련해서 무기인산염, 수축기전 에너지 대사 다 묶어서 얘기했는데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자. 뭐 출제 의도 들어가면 또 안에서
얘기되는 부분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무기인산염과 관련된 부분은 수축기전에 주로 영향을 주네요. 뭐 수축기전과 관련해서 칼슘 방출량에 영향을 주는 거야. 칼슘 방출량에 영향을 주면 액틴 마이오신 결합 부분을 방해하네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되겠네. 뭐 여기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그림 한번 생각해보고 연장한 거. 처음 기출됐을 때 ATP-PC나 젖산 유산소, 그 다음에 시간을 길게 했을 때, 그리고 왜 60이나 150분까지 시간을 길게 했을까라는 차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뭐 체온 조절을 넘어서 글리코겐 고갈 부분까지 언급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네요. 시간에 따른 산소 섭취량 곡선 부분, 뭐 운동 중 순산소 소비량과 관련해서, 그래서 운동 중 부분이면 유산소 운동인지 무산소 운동인지, 그래서 운동 중에서 안정시를 뺐던 부분 생각해보고, 자, 에너지 생성체계 영양소 부산물, 에너지 생성체계에서 필요에 따라 파워 생성량에서 ATP-PC나 젖산 유산소 부분을 배치할 수 있으면 모든 에너지 생성체계의 문제는 영양소 이용하는 거하고 필요에 따라 부산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 체계에 따른 영양소 부분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연료교차 뭐뭐뭐 다 생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다 호흡교환율을 따져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네. 그래서 호흡교환율은 수치 부분과 관련해서 0.85 상태에서 탄수화물, 지방 기억하고 호흡교환율과 호흡상의 차이 부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호흡지수와 영양지수 간의 관계 정도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산소 섭취량과 관련해서 비젖산, 젖산, 빠른 회복기, 느린 회복기. 밑에 또 호흡교환율 나오네. 호흡교환율, 호흡상 차이 나오네. 호흡지수와 영양지수 같을 때 균형이고 기준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호흡지수가 먼저야. 배운 게 먼저. 호흡지수, 영양지수. 그래서 호흡지수가 클 때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철수가 계속 체중이 늘어나고 있어. 철수가 계속 비만되고 있어. 그러면 호흡지수하고 뭐랑 안 맞는 거야? 영양지수랑 안 맞는 거야. 호흡지수, 영양지수. 그러면 호흡지수, 영양지수 간의 관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 써야 돼. 운동을 통해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자. 저 위에 에너지원의 이해라고 돼 있네. 그럼 머릿속에 에너지원의 이해 부분 하면 떠오르는 건 뭐 구조운동 중 트레이닝 후겠지. 구조 부분은 에너지 생성 체계지. 그리고 질문해봐. 에너지 생성 체계는 ATP-PC계 젖산 유산소지. 그럼 ATP-PC계는 공액 반응이었고 젖산 체계는 탄수화물 많을 이용하고 무산성 해당 과정이고 최종 산물 젖산이고 탄수화물 많을 이용한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뭐 근그리코겐 아니면 강그리코겐. 근그리코겐 어디 저장돼 있는지 머릿속에 가보고 강그리코겐 어디 저장돼 있는지 한번 보고 저장시키는 건 뭐야? 인슐린이지. 쓰는 건 뭐 근그리코겐은 그린 그리고 에피네프린. 왜냐 2차 전령까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은 칼슘, 칼모듈린이 보입니다. 강그리코겐과 관련돼서는 카테콜라민하고 글루카곤. 카테콜라민으로 하는 이유가 췌장이 같이 보이잖아. 인슐린 분비량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량 증가시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카테콜라민하고 글루카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많을 이유가 그 다음 뭐였지? 무산성 해당 과정. 무산성 해당 과정 보려니까 그림 보이고 근그리코겐, 강그리코겐, 글루코스 6인산, 글리사알데히드 3인산, 피루빅염, 젖산염, 효소, ATP 생성량, 부산물. 이렇게 효소, ATP 생성량, 부산물. ATP 생성량 4개, 3개, 2개. 그 다음에 부산물, 젖산. 끝이잖아. 그러면 필요에 따라 이제 포스포리라제, 엑소키나제, 포스포프로포키나제, 글리사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 포스포, 글리세르산키나제, 피루브산키나제, 젖산, 탈수소, 효소.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면 되지. 위치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산물 젖산이지. 그러면 젖산 부분에서는 머리로 해요? 머리로 해야 돼. 젖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젖산염하고 수소염 나눴다. 그지? 그래서 쌓이기 시작하는 젖산 역치 부분을 놓으면 젖산 역치고 젖산염이고 수소이온이고 운동이 끝났으니까 제거되는 제거 양식 이렇게 가네. 그래서 젖산 역치는 환기 역치하니까 그래프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혈중 젖산 축적 시점까지 하니까 그래프에서 4mm몰까지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젖산염 수소이온이네. 뭐 젖산염 부분 하니까 그게 혈액에서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용어고, 젖산 순환. 가다 보니까 간이고 심장근 지근이네. 외울 필요 없어지는 거고, 간에 가면 필요에 따라 코리사이클 그림도 보이고, 그 다음엔 수소이온이네. 수소이온 부분에서는 1, 2차 방어선이고, 그지? 1차 방어선 세포 내 혈액이고, 세포 내에 중탄산염, 인산염, 단백질, 중탄산염, 헤모글로빈, 단백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들어가면서 질문 한번 해보고, 유산소 과정이네. 유산소 과정과 관련해서는 산소 영양분,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산소 영양분에서 찍고 들어가야 될 건 산소잖아.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분화분방 가스교환이고, 그 다음에 영양분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니까 해당 과정 베타산화종, 글루코스, 신생합성으로 아세틸 코엔자임 A고, TCA 사이클 하면 사이클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탈이고 수소이온 전자 분리되는 거고, 구아노신 3인산이고, 한 번 돌 때, 두 번 돌 때만 구분한다 해놓으면 되지. 필요에 따라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 이탈되는데 체외 배출 상태 3가지 되면 혈액에 들어가서 중탄산염,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혈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소이온 전자 분리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트레이트, 신테이지, 이소구연산, 탈수소요소, 알파 캡토그루토산, 탈수소요소, 숙신산, 말산, 탈수소요소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거 외우느냐고 머리 쓰는 거지.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도는 건지, 이산화탄소 이탈되고 수소이온 전자 분리되고 구아노신 3인산 형성하면서 하나인지 2개의 ATP 형성하는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엔 전자전달계 1, 2, 3차 펌프 모두 통과하는 NAD, FAD 속성부터 구분한다. 1, 2, 3차 펌프 모두 통과하면서 2.5개고 여기 1.5개다. 나머지 전체 NAD 어디서 형성되는지, FADH 어디서 형성되는지, 그거 갖고 ATP 생성량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끝이고, 그 다음에 운동충이네. 운동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지? 뭐 최대화 운동. 최대 운동 부분은 뭐 단시간 고강도, 점증 부하. 외우는 거 아니잖아.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지. 단시간 고강도 그래프 그리니까 에너지 생성 체계가 ATP PC고 유산소 갖고 안 되니까 젖산 체계 쓰는 거고, 젖산이 영양소 이용하는 거 탄수화물이고, 그러다 보면 젖산 많이 쌓이는 거고 20에도 30이다. 그 다음에 점증부하고 점증부하 실험 처치 장면이 보여야지 그게 출제되는 거니까. 트레이드밀 올라가서 속도나 경사도 갖고 점증 쪽으로 부하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초기에 유산소, ATP, PC나 유산소 이용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젖산 체계 이용할 거고,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려니까 유산소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니까 호흡교환율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0.7로 출발을 했으면 0.7에서 쭉쭉 0.85 어디까지? 탄수화물하고 지방 같이 사용하는 부분까지 더 가면 탄수화물 사용하는 쪽으로 점점 올라가겠지. 왜냐면 강도를 계속 올리는 거니까. 그럼 젖산 역치고 젖산 역치를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 부분이고, 젖산 체계 하에서 지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네. 그럼 자꾸 또 들어가 봐. 그럼 유산소 과정 부분에서 어차피 유산소는 산소 영양분인데, 영양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탄수화물, 지방은 강도, 시간에 따른 연료 교차 부분인데, 그러면 강도, 시간에 따른 연료 교차 부분 하면 똑같이 속근섬유, 에피네프린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다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들어가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 맥락을 기억하고 있으면 얘기가 다 나오는 거네. 계속 강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젖산 역치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 부분에 산소 없어. 강도 높아지니까 속근섬유 동원되는 거야. 해당 과정 활성화돼. 젖산 제거 비율 감소야. 속근섬유 동원되는 거에서는 LDH의 성격이야. 해당 과정은 NADH 형성 때문에 그래. 미토콘드리아 왕복 체계 실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젖산 부분. 생성 부분의 증가고 제거의 감소잖아. 생성이 왜 증가할까? 속근이나 무산성 해당 과정 갖고 가면 되고. 왜 제거가 감소될까는 간의 혈류의 재분배, 혈액량이 적어지니까. 그래놓고 다시 근육의 낮은 산소량, 속근섬유에 동안 해당 과정의 활성화, 젖산 제거 비율의 감소. 그래놓고 근육의 낮은 산소량, 그러면 무산소 대사하겠네. 속근섬유에 동안 LDH 성향이 얘는 웬만하면 젖산으로 축적하는데,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의 활성화되면 NADH 많이 형성되니까 미토콘드리아 왕복체계 실패하겠네. 그 다음에 젖산 제거 비율 감소 부분이다. 그러면 생성은 증가하는데 제거는 감소하네. 뭐 생성 증가는 위에서 봤던 속근섬유고 해당 작용이네. 제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간에서 혈류의 재분배네. 라고 한 번만 이해를 해두면 암기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그럼 젖산 체계 이용하는데 왜 탄수화물만 이용했어? 지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강도 높아져서 지방 이용하지 않는 이유 부분에서는 두 가지였나? 지방세포로 혈류 공급하고 알파글리세롤 활성화시켜서 다시 중성지방으로 묶이는 부분하고, 그렇게 이해해두고 다시 자기가 트레이드밀 올라가서 점증부하 운동하고 초기 ATP-PC나 유산소 이용하면서 강도 점점 높아지니까 할 얘기 뭐가 있는지, 젖산 역치 부분에서 정의할 부분 뭐가 있는지, 젖산체계 주로 이용할 때 지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부분까지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겠네. 최대 하 운동 부분이네. 초기를 제하고는 다 항정 상태다. 그럼 초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ATP-PC나 필요에 따라서는 젖산을 이용한다. 무조건 젖산이 아니지. 그렇죠. 강도가 낮으면 ATP-PC만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엔 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산소지. 유산소 체계는 산소, 영양분이고, 영양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 탄수화물, 지방은 강도, 시간이고,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근중성지방, 유리지방산은 강도, 시간이고, 강도, 시간이고, 탄수화물, 지방 상호작용은 낼게 피루빅량 감소밖에 없지. 그러면 옥살로, 아세트산, 말산 이 부분 감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구체, 피루빅염 써야 될 건 그거지. 옥살로, 아세트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어보는 의도 부분을 생각해봐. 단시간 고강도에서 에너지 생성체계 영양소 부산물을 왜 물어볼까? 점증부하 운동에서 에너지 생성체계 영양소 부산물을 왜 물어볼까? 최대 하 운동에서 에너지 생성체계 영양소 부산물 왜 물어볼까? 그것만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범위 되지. 그 다음엔 트레이닝 후인가? 구조가 변하면 기능이 변하는 거고, 뭐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ATP-PC, 그 다음엔 젖산, 유산소. 그냥 생각해보자. ATP-PC계 공액 반응인데 뭐가 늘어나야 돼? PC의 저장량 분해하는 요소. 젖산체계 뭐만 이용해? 탄수화물만 이용하면 근그리코겐이나 간그리코겐 저장량 혹은 분해하는 효소, 대표적인 속도 조절 요소인 해당 효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엔 유산소 체계 부분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나? 자, 그러면 좋아져야 될 게 미토콘드리아 순화 크기 증가, 공급해주는 모세혈관 밀도 증가, 중간에 산소 공급하는 산화 마이오글로빈 수 증가. 그럼 당연히 결국은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건 모세혈관,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다른 구조에서 변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 기능의 변화네요.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ATP-PC계는 순발적 파워와 관련돼 있고, 젖산 체계는 지속적 파워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유산소 체계는 유산소 파워와 관련, 외우지 마. 유산소 파워와 관련돼 있어. 끝. 유산소 파워와 관련돼 있어. 그럼 유산소 파워를 대표하는 건 최대산소 업치량하고 무산소성 역치량, 최대산소 업치량하고 무산소성 역치 부분이네요. 그럼 최대산소 업치량이나 무산소성 역치가 증가됐는지 어떻게 확인할래? 최대산소 업치량은 점증부하로 최대 운동을 시켜봐야 아는 거야. 무산소성 역치가 증가한 거야. 최대 하 운동을 시켜봐야 무산소성 역치가 증가됐는지 알아. 왜냐면 최대하 운동을 해서 젖산 축적량이 감소돼야 무산소성 역치가 증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트레이닝 후에 최대 운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고, 최대하 운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네요. 그래서 최대 운동 시켜보니까 뭐 확인해? 최대산소 업치량,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최대하 운동 시켜보니까 무산소성 역치 증가된 거 끝.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 최대 운동 시키니까 PC 고갈 비율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젖산 축적량 증가하고, 최대 산소 업치량 증가한 거 확인하게 되는 거고, 최대 하 운동 부분을 시키면 초기 산소 부족 부분에서 산소 결핍량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빠르게 항정 상태 찾는 거, 산소 영양분, 산소에서 소비량 감소하는 거, 영양분에서는 포도당 절약, 지방산화 증가, 젖산 축적 감소되는 거. 근데 그 말을 대표하는 거 봐봐. 산소 소비량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 절약, 지방산화 증가, 그 다음에 젖산 축적 감소. 그걸 대표하는 말은 무산소성 역치야. 무산소성 역치 부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모세혈관, 미토콘드리아, 포도당 절약, 지방산화 증가, 젖산 축적 감소. 그러니까 자기가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최대 운동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면 뭐 최대 산소 업치량 확인하고 싶으면 점증부하로 최대 운동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의 효율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트레이닝 부분에 실험 처치하고 싶으면 트레이닝 후에 뭐 하는 거야? 최대 하 운동을 시키는 거야. 최대 하 운동을 시키고, 대표치는 뭐 기억하고? 최대 산소 업치량이고 무산소성 역치고. 그래서 대사적 변화, 피드백, 내분비계, 호흡계, 순환계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큰 테마만 들어가면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